아들 취업 청탁 의혹도 보시죠. 조선일보와 KBS 보도, 전직 보좌관의 증언 재구성. 2024년 11월 아들을 취업시켜준 A업체 대표와 마포 식당에서 만찬. 전직 보좌관 대표와 식사 자리에서 화기애애 둘째 아들 자랑을 많이 했다. 2024년 9월에서 11월 B업체 대표와 여러 차례 식사. 아들이 함께한 적도 이력서도 전달했다. 2달 후 차남은 A업체에 취업했다. 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차남이 취업하자 경쟁사에 대해서 불리한 지시를 했다라는 의혹도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자, A업체에 취업이 됐잖아요. 그러자 B업체 문 닫아야 된다. 가만히 두면 안 돼. 혼내줘야 된다. 독과점 지적 질의 준비하라라는 지시를 보좌관에게 했다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취업 청탁 그리고 그 이어진 이 편입 과정에 아버지가 깊숙하게 개입했다라는 의혹이 전직 보좌관들의 진술과 주장으로 제기되고 있는 건데 이 참 대표님 글쎄 여기 뭐 취업해 준 것에 대한 어떤 고마움은 있을 수 있지만 설마 이 경쟁업체 좀 잘못되게 혼내줘라라는 지시까지 했다라는 게 지금 보좌관들의 주장인데 네. 이게 믿기질 않는 수준이군요. 우선 저는 취업 대상 취업하기 전이었잖아요. 대상 업체 또 취업한 이유도 마찬가지인데 해당 업체 대표하고 만찬을 했던 것 자체가 부적절합니다. 그 자체 부적절하다. 예, 뭐 여러 가지로 영향을 줄 수 있잖아요. 맞는 말씀. 예. 제 딸이 지금 모 회사에 다니는데 네. 제 딸인 걸 그 회사에서 거의 몰라요. 그게 맞죠. 예, 뭐 왜냐하면 우선 제 딸이 저하고 관계를 밝히기 싫어하고 그래도 닮았을 텐데.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정치인의 자식이다 이런 게 뭐 자랑이 될 수도 있고 그게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사회생활하다 보면. 부담이 되는 예, 거죠. 그래서 저도 그래서 그거를 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SNS에 거의 사진 올리고 그러지 않거든요. 근데 해당 업체 대표하고 취업 전에 한 2달 만나서 만찬을 하고 2달 후에 취업이 되고 하면 실제 대가성이 있냐 없냐를 떠나서 어떤 외압이라든지 서로 어떤 측면관성을 부인하기 어려워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오얏나무 밑에서 가끈도 매지 마라고 했잖아요. 옛말에. 그러니까 저런 만남 자체가 매우 부적절한 거죠. 이번엔 탄원서 의혹입니다. 김병기 의원의 아내가 지역구 의원 후보자로부터 공천과 관련된 수천만 원의 돈을 받고 새우깡과 함께 돌려줬네 마네라는 내용이 담겼다는 탄원서를 보좌관을 통해서 김현지 보좌관을 통해서 당대표실에 전달했다라는 게 같은 동작구에 있었던 민주당 이수진 전 의원의 주장입니다. 앞서 민주당에선 김현지 보좌관이 정식적으로 당의 기구에 전달을 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박수현 의원이 그 탄원서가 접수돼서 처리한 기록이 없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탄원서가 당에 전달이 됐다는 겁니까? 안 됐다는 겁니까? 들어보시죠. 어떻게 접수해서 처리했는가라고 하는 그 기록이 중앙당에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너무나 많은 건들이 접수되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해당 부서일 것으로 생각되는 부서에 그냥 전달하는 그런 정도의 조치밖에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 당시에 접수되었던 모든 건들에 대한 접수와 처리 기록을 발견할 수 없다라는 것이 지금 현재 당의 파악 경과입니다. 설사 그것이 부실하게나마 접수되고 처리되었다 하더라도 그 기록이 지금 없는 것은 아마 통상 공직선거법의 시효가 6개월이기 때문에 6개월이 지나면 그러한 자료들을 전부 다 폐기하지 않았을까? 저 박수현 의원 우리 돌직구 쇼의 또 자랑이기도 한데 뭔 말입니까 근데 이게? 저도 잘 이해가 안 이해가 되는데 무슨 말이에요? 우리 박수현 대변인이 굉장히 곤란해하는 표정입니다. 표정을 볼 때 뭐 저희가 방금 말 가운데서 부실 처리와 접수가 됐는지 모르겠으나 뭐 이렇게 하도 많은 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도 많은 건들 가운데서도 이 건은 굉장히 중요한 건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김병기 의원이 총선을 실제적으로 권력 행사하는 간사였습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 알려지기로는 이른바 당대표의
지령을 받아서 명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칼을 휘두르는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던 사람에 관련된 탄원서였습니다. 그걸 함부로 수많은 투서 가운데 하나로 볼 수 있느냐? 그건 아닌 것이죠. 이야말로 시스템 에러인 겁니다. 휴먼 에러가 아닙니다. 당의 근본적 문제에 있는 것이죠. 저게. 그리고 그 탄원서가 김병기 의원의 책상 위에 놓여 있다? 그게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참 민주당이 곤란한 것 같습니다. 이걸 개인의 일탈로 넘기려고 하지만은 개인 차원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이수진 의원이 굳이 거짓말해 가면서까지 내지 않았는데 탄원서를 냈다고 주장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굳이 그 내용이 지금 다 드러났는데 그 내용을 어거지로 창작을 해서 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앞서 민주당에서도 인정을 했어요. 김문주 보좌관 선에서 묵살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커지자 아니다. 김문주 보좌관은 정식적으로 당의 기구에 탄원서를 전달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김병기 의원에게 갔느냐라고 하자 박소연 의원이 찾아봤는데 기록이 없더라. 6개월이 지나서 그런가? 아니면 처리가 안 된 건가? 잘 모르겠다라는 발언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부실처리란 말로 그냥 퉁치고 넘어가는데 부실처리 문제가 아니라 근본 시스템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아니면 묵살 내지 은폐? 그렇죠.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니 저 사안이 중요한 사안인데 그리고 나서 김병기 의원은 탄원서에도 불구하고 단수 공천, 이른바 전략 공천으로 민주당 우세 지역에서 또 한 번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이 과정을 단순한 무슨 실수다, 뭐 부실처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 차원에서 근본적인 조사를 해야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김병기 의원은 탈당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의원직 사퇴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그런데도 김병기 의원이 버티는 이유, 앞서도 지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지금 여의도에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저는 아직까지 핸드폰을 누구 말 녹취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핸드폰 녹취까지는 백배 양보해서 그렇다 칩시다. 앞에 현직 의원이 왔는데 현직 의원과의 대화를 녹음을 한다? 이게 공개가 된다? 저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은 다른 의원들도 찾아왔을 때, 공천과 관련해 찾아왔을 때 녹음을 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예측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 상황에서 많은 의원들이 뭐 투서가 왔으면 투서가 온 대로 그거에 대해서 변명도 했을 것이고 애원도 했을 것이고 부탁도 했을 겁니다. 그 많은 자료를 김병기 의원이 가지고 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그럼 지금 이 순간 공포에 떨고 있는 의원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김광삼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 조용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저 정도 사안이라면은 당연히 출당 조치를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지금 당장이라도. 그런데도 버티고 있는데 개인의 문제이므로 본인의 판단을 지켜보겠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네. 정치사상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홍수 대표님.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네. 게 있는데 우선은 첫 번째는 저 사안에 대해서는 당이 좀 더 깊이 고민하고 그 조사를 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어떤 기관이든 뭐 꼭 민주당이 아니라도 어떤 기관이든 접수가 되면 접수에 대한 처리 과정과 결과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어야 돼요. 아, 그렇군요. 예, 왜냐하면 접수되고 나면 이것이 심사 중이다. 네. 또는 처리 완료됐다든지 어떻게 완료됐다든지 또는 보류 상황이라든지 또는 폐기됐다든지 그러니까 해보니까 1차 조사해보니까 내용이 사실관계가 별로 없어서 그냥 폐기했다든지 그게 분류가 돼가지고 남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몇 월 며칠 접수됐는데 뭐 1차 조사했더니 그 당시에는 뭐 저런 녹취록도 없고 할 때니까 근거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폐기했다든지 차라리 그런 기록이 남아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깔끔하죠. 예, 그런데 그런 기록이 없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어쩌면 무수히 많은 저런 것들이 힘 있는 정치인의 기록은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냥 근거도 없이 아무런 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경우가 반복돼서 안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접수된 거에 대해서는 과정과 결과에 대한 기록이 반드시 남아 있어야 된다라는 게 이번에 하나의 교훈이라고 보고 그다음에 두 번째 김병기 의원의 거취와 관련돼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탈당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탈당하면 꼬리 자르기라 그래요. 또 꼬리 자르기라. 예, 그러니까 과거에 이춘석 의원 케이스를 보면 이춘석 의원은 탈당하고 나서 제명했잖아요. 탈당 안 하니까 이제 꼬리도 안 자른다. 예, 이렇게 되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12일 날 당에 지금 윤리심판원 결과가 나올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때 윤리심판원에서 상당히 엄격하게 결과를 내서
지금 얘기되는 수준의 것을 하는 게 맞는 거지. 당이 책임진 자세 보여줘야 된다. 그렇습니다. 저는 어. 제 생각은 좀 달라요. 왜 그러냐면 뭐 이 김병기 의원이 잘못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이 책임지는 모습. 책임 이 사안에 대해서 조사 결과 나온 그 결과에 대해서 국민적 눈높이 그다음에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해가 될 수 있는 조치와 결과를 하는 것이 책임 있는 정당의 그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제가 한마디 더 붙이고 싶은 이야기는 김병기 의원이 저렇게 버틴 이유가 뭐냐? 평 의원의 문제가 아니라 김병기 의원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더 힘센 사람과 관련된 자료도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어요. 그 당시에 김병기 의원이 현장에서 칼질했습니다. 그 칼질할 때 김병기 의원에게 뭔가를 지시했던 사람들의 관련 자료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버티는 뭔가 배경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한마디만 드리는 게 그럼 탈당하면 안 되겠네요, 진짜. 그러기 때문에 조사해야겠네요. 탈당을 하면 그런 의혹을 더 강화시켜 주기 때문에 저는 책임 있게 출당이든 제명이든 조사 결과에 따라서 네. 책임 있게 해야 도리어 저런 논리가 그러네요. 당이 저 덜미를 잡혀서 눈치 본다. 김병기 눈치 본다. 이런 얘기를 종식시킬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네. 당이 원리 원칙적으로 처리하는지를 보면 여러분들이 제기하신 의혹도 국민들 앞에 어떻게 받아들여질지가 될 것 같은데 탄원서에 발이 달린 거예요. 그렇게밖에 설명이 안 돼요. 누구 단계에서 이 탄원서를 끝낸 건지가 지금 논란인 거잖아요. 그게 김현지 보좌관 선이냐, 당에 준 건 맞느냐. 근데 기록이 없기 때문에 박수현 의원 설명하실 때도 당에 확실히 접수됐다 이렇게 지금 확정적으로 얘기를 못하는 게 기록이 없잖아요. 그 탄원서 원본은 김병기 의원 본인에게 갔잖아요. 근데 이게 저도 이제 취재하다 보면 성추현 부대변인 잘 아시겠지만 무수히 많은 투서들이 날라오잖아요. 그게 다 당의 정치기관으로 접수되는 거 아닙니다. 거짓도 많고 음해도 많기 때문에. 근데 이 건은 그냥 그 무수히 많은 투서 원오브댐으로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왜? 김병기 원내대표 그 중요한 간사에 대한 핵심 인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었고 지역 구의원의 제보였고 같은 동작 이웃 국회의원이 당대표 보좌관에게 전달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그냥 무수히 많이 쏟아지는 투서로 보면 안 되죠. 취급하면 안 되죠. 근데 그게 당대표실이나 뭐 온갖 루트를 통해서 당으로 들어왔을 때 아까 그래서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기계적으로 어디로 넘겼을 것이다. 그게 아마 윤리감찰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당대표실에서 그것을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좀 따져볼 만하다 아니다 이거에 대한 정무적 판단을 해버리면 그건 지도부가 할 수가 없는 거라고 보거든요. 일괄 다 넘기는 게 맞다. 그렇죠. 외부에 그러니까 그 중립적인 기구로 만들어 놓은 윤리감찰단에서 그걸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검증위로 넘기는 게 맞죠. 근데 지금 그래서 저는 당에서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 왜 윤리감찰단을 지금 당에서 얘기하는 건 이겁니다. 당대표실에 있는 거 다 윤리감찰단 보냈고 그게 검증위로 갔다. 근데 그 윤리감찰단에 있는 것 중 검증위원장인 김병기 전 원내대표와 관련된 건을 왜 필터링을 못했는가 이거에 대한 시스템적 문제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본인에게 탄원서가 왜 갔냐? 그렇죠. 근데 지금 접수나 이런 기록이 뭐 박수현 수석대변인의 설명에 따르면 뭐 정말 그 6개월이 지나서 폐기된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지금 당대표께서 말씀하신 시스템 에러가 아닌 휴먼 에러다. 이거를 우리가 입증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본인에 대한 탄원서가 본인한테 갔잖아요. 이건 간단한 사안은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야, 그거 내 거 내가 줘. 한 건지 아니면 이거 의원님 겁니다. 가지세요. 준 건지 줬다면 누가 줬는지. 그걸 김병기 원내대표 당시 검증위원장이라는 큰 권한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혹시 그 얘기를 듣고 가서 내 거 가져와라고 그러니까 휴먼이 시스템을 깨버린 건지 차라리 그렇게라도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시스템은 잘 갖추고 있었으나 뭔가 이런 어떤 권력을 가진 휴먼이 공격을 했을 때 흔들리는 시스템이었다. 그걸 어떻게든 보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그런 설명을 드려야 이번 올해 6월에 있을 지방선거 공천에서 국민들께 신뢰를 드릴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거 지금 이 정도의 그냥 일탈일 뿐이다, 휴먼 에러다 이 정도 설명으로는 당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계속해서 그 아까 다른 패널분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저거 지금 민주당 현역 의원들 본인들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말 못하는 거 아니야? 이런 오명을 씻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당 의원들 중에 경선하신 분들 있잖아요. 네. 뭐 당당하게 경선해서 되신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목소리 좀 내주셔야 돼요. 초재선 의원들 뭐 하는 겁니까? 이런 분들이 지금 아까 저도 탈당보단 징계를 해서 제명을 하는 게 전 맞다고 생각하는데
윤리심판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현역 의원들이 이건 당에서 징계감이라는 목소리를 내줘야 됩니다. 초재선 의원 지금 뭐 하냐? 박지원 의원 말고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지금? 이거에 대해서 왜 말을 못합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금 그런 160명이 넘는 국회의원들 다 뭔가 김병기 의원과 녹취를 뭔가 됐다는 두려움 때문에 말 못하는 거 아니냐? 다 그런 민주당 의원들 뭔가 그 공천받는 과정에서 다 이상한 뭐 꿍꿍이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 받고 있잖아요. 그거를 시동내기 위해서라도 지금 의리가 중요합니까? 의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당을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당을 지키려면은 당의 시스템이 문제 없고 당에서 공천받은 국회의원들이 문제 없이 당선됐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는 지금 당당하게 이건 징계감이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징계하자는 사람이 없잖아요. 저는 그래서 박지원 의원이 참 용기 있고 참 잘하고 계신다고 보는데 다른 의원들도 이거 동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 비판하는 민주당 분들은 다 저희 돌직구쇼에 계시네요. 제가 한 말씀 짧게 드릴게요. 길게 하셔도 돼요. 일단 이거 자체가 이제 고양이한테 생선 맡긴 격이에요. 그런데 이게 정말 크게 가면 김병기 게이트도 저는 갈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경찰이 국민 앞에 경찰이 얼마나 공정하고 정의로운가 보여주려고 하면 제일 먼저 해야 할 게 뭔지 아세요? 압수수색? 김병기 휴대폰을 압수수색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어떤 녹취 파일이 존재하고 어떤 내용이 있는지 또 그에 관련된 통화한 내용이랄지 이런 것들을 빨리 해야 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그거거든요. 그러면 강선우와 관련된 문제도 마찬가지고 김병기 자체와 관련된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진술서의 어떤 탄원서의 행방과 관련된 문제도 이건 가장 먼저 ABC 중에서 A는 김병기 휴대폰 압수수색하는 거거든요. 경찰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는 의구심이 굉장히 드는 거고 두 번째는 왜 민주당이 윤리위원회가 1월 12일 날 여는 거예요. 지금 이 비리가 터진 지 얼마 됐죠? 근데 지금 저희 채널A 보도에 따르면 고 징계 회의도 연기를 김병기 의원 측이 요청했다라는 게 저희 채널A의 취재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저것도 보면 이런 중대한 사안을 윤리위원회 여는데 한 10일 걸쳐 갖고 하는 거거든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즉각 해야 하는데 12일 지금 연다고 하는데 그 사이에 지금 계속 비리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윤리위원회 그때 해가지고 그때 결정하고 모르겠어요. 그날 결정할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또 한 번 회의 더 해야겠다. 뭐 의견이 취합이 안 된다. 그럼 뭔가 민주당이 약점 잡혀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재명 대통령 이거 뭐 합동수사단을 만들어서 하든지 아니면 수사 엄정히 하라고 지시하고 제일 먼저 할 것은 김병기 의원의 휴대폰 압수수색인데 시간은 지금 하세월 가고 있잖아요. 휴대폰 이걸 그대로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김병기 의원은 당당합니다. 윤리위원회를 어떻게 마음대로 연기하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까? 전 그건 이해가 되질 않아요. 아니 자기가 당사자인데 재판부에 내 재판 날짜를 마음대로 연기해달라? 무슨 뭐지 이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왜 저리 당당한지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 속사정이 참 전 궁금합니다. 네. 관련된 김병기 의원 측 해명이나 입장 나오면 저희가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